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스키마학원 영어 문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어법을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관계사 중에서도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사 같은 경우 여러분 무조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어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때문인가 하면 모든 지문에 관계대명사 문장 하나씩은 꼭 있고요. 하나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그쵸? 그리고 어법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한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은 관계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관계사라는 것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즉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사입니다. 다시 두 문장이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줄 때 사용하는 게 뭐다? 관계사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친구분들께서 선생님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쵸? 분명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말로 된 예시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훨씬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남자가 나에게 인사를 한다.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 저 아이는 나의 남동생이다. 그 아이는 코를 파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두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두 문장이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네, 둘 다 관계 있는 문장이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남자가 나에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남자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 문장에서의 한 남자와 이 문장에서의 그 남자는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있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도 저 아이는 나의 남동생인데 그 아이가 코를 파고 있어요. 그럼 저 아이와 그 아이는 같은 남동생 그 아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즉, 관계 있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관계 있는 문장을 뭐 할 때 관계사가 쓰인다? 한 문장으로 합쳐줄 때 관계사가 쓰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각각의 이 두 문장들을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합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쳐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에게 인사를 한다. 코를 파고 있는 저 아이는 나의 남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합쳐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이 두 문장에 보시면 문장이 합쳐지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장에서 생략할 거 생략하고, 그리고 앞에 그 공통된 요소를 꾸며주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공통된 요소를 가진 그 두 문장이 합쳐질 때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장이 나머지 한 문장에 공통된 요소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 이 뒷문장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한 남자를 꾸며주는 요 앞으로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장이 어디로 가 있는 거 볼 수 있어? 공통된 바로 그 요소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요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봅시다. 자, 코를 파고 있다.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 문장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앞에 있었던 그 공통된 요소를 꾸며주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짚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이 합쳐질 때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약간의 부연 설명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그 문장이 앞에 있었던 그 공통된 요소를 꾸며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합쳐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한국말에서는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관계사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앞으로 보내버리고 생략할 거 생략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없으나 영어에는 있는 그런 품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사하고 선생님이 또 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I watched the movie. 나는 영화를 봤어. The movie was boring. 해서 그 영화는 지루했어.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뭐 할 수 있어요? 합쳐줄 수 있어요. 왜 때문에? 두 문장은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관계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합쳐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movie 두 번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친구여서 지워주는 거예요. 생략을 해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한국말에서는 그냥 생략만 하고 얘를 이렇게 꾸며주게끔 만들어줬었어. 하지만 영어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뭔가를 꾸며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사라는 친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사는 어느 정도의 이제 문장과 문장을 합쳐주는 그런 접착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접착제가 쓰이냐? which라는 관계대명사 접착제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선행사를 꾸미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 뒷문장 가는 영화 해서 지루했던 영화를 나는 봤습니다. 지루한 영화를 봤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한국말에서는 두 문장,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두 문장을 합쳐줄 때 어떠한 품사도 껴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생략할 거 생략하고 두 번 말해줄 필요 없는 거 생략하고 앞에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야. 꾸며주는 애로 만들어서. 그치?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와 같은 그런 관계사가 껴 들어가야지만 이제 공통된 그 요소를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강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 강의를 보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출제된 문제를 잘 풀고 싶어서 강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도 어떻게 진행돼야 돼? 출제 포인트에 딱딱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관계사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출제 포인트를 딱딱 짚어가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문장이에요. I watched the movie which was boring 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문장이지, 그치? 예문에서 우리가 관계사를 사용해가지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준 그 예문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왜 또 가져왔냐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볼 거야? 용어를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공부할 때 있어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용어를 정리해보는 용도로 이 친구를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atched the movie 하고 관계대명사 하나 들어갔고요. 그 뒷문장이 뭐였어? 앞에 있는 movi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친구여서 생략할 거 생략해주고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거 생략해주고 꾸며주는 역할을 수행하게끔 관계대명사를 넣어준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절이라는 것은 문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친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를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다. 앞에 선행하는 명사다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행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게 될 관계대명사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표를 한번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요줄에 해당되는 친구가 쓰이는 것이고 사물일 경우에는 요줄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쓰이는 것이고 이제 사람이나 사물 둘 다 상관없다 하는 친구가 이제 대 정도가 있는데 이 친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주격이 뭐고 목적격이 뭐고 소유격이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또한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주어,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관계 지으려면 공통된 요소를 하나 찾았었지, 그치?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에는 공통된 요소를 하나씩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Sam gave me big cookies. 쌤이 나한테 큰 쿠키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they, 그것들이 맛이 뭐했어요? So terrible. 끔찍했어요. 역같았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봐도 big cookies, they, 공통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관련이 있는 문장이네. 그럼 뭐 할 수 있다?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다? 관계대명사다. 오케이. 자, 밑에 문장도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woman. 그 여자를 봐. She is dancing on the stage에서 그녀가 뭐 하고 있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도 the woman과 she가 공통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관계 있는 문장이네. 관계대명사들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다? 한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 한국말에서도 두 번 말해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를 지워줬었지, 아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장에서 뭐 해주는 거야? 지워주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워준 친구가 뒷문장을 봤을 때 그들은, 그것들은 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에 있었던 친구거든요. 여기서도 그녀는 해서 주어 자리에 있었던 친구를 우리가 지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를 지웠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대명사가 뭐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친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주어라는 이 명사를 지웠으니까 이제 관계 대명사 대신해서 들어가는 명사 해서 관계대명사를 집어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쿠키, 사물이죠, 그쵸? 자, 사물은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뭐가 들어간다? which 혹은 that이 들어간다 라고 써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이제 which나 that으로 관계 대명사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껴넣으면 돼? 그 공통된 요소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꾸며주려면 가까이에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 공통된 요소였던 그 친구 바로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 Sam gave me big cookies, which or that tasted so terrible.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부가적인 그 문장이 약간 덜 중요한 그 문장이 꾸며주는 듯이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떤 맛이 나는 쿠키들인 거야? 정말 맛이 역 같았던 쿠키들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나한테 맛이 역 같은 쿠키들을 줬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어를 지웠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들어간다? 주격 관계대명사네. 사람이다. 사람일 때에는 우리 뭘 씁니까? who나 that을 쓴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who나 that으로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어디다가 갖다 넣어주라? 꾸미는 그 친구 바로 뒤에다가 넣어주라고. 공통된 그 친구, 걔를 선행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ook at the woman who or that is dancing on the stage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서술형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보자. 보세요. 자, 지금 who랑 that 보이시죠?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치?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눈에 보입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배웠어요. 자,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지금 모르셨다면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럼 얘가 다 지워지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Look at the woman dancing on the stage 라는 문장만 남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해석을 할 때에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여자를 한번 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까? 자, 좀 이따 한 번씩 더 짚어주기는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문장을 다시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였어? Look at the woman 하고 who is dancing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쵸? 자, 지금 보시면 who부터 dancing on the stage까지가 앞에 있는 웜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그리고 또 그 문장 자체가 현재 시제를 갖고 있을 때에는 어떤 거에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동사가 스위치가 들어가요. 자, 이거 어법 문제 더럽게 많이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랑 뒤에 있는 동사랑 뭐 해야 된다? 스위치를 시켜줘야 된다. 자, 지금 더 웜하는 3인칭 단수지, 그치?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쿡이라는 일반 동사 들어갔다 해봅시다. 자, 얘랑 스위치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도 3인칭 단수 형태인 s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격관계대명사 만드는 방법,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격관계대명사이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에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동사가 스위치가 들어가야 된다 까지 세 가지를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뭐로 갈 거냐면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 공통된 요소를 먼저 찾는다, 그치? 자, 그럼 A thief stole my car. 도둑이 나의 차를 훔쳤어요. 두 번째, I bought the car yesterday. 어제 내가 그 차를 샀어요. 그치? 자, 여기서도 공통된 요소 딱 봐도 보여요. My car, the car.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뭐 해줄 수 있다? 두 번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워줄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지워진 이 문장을 봤더니 나는 주어 bought, 샀다. 근데 뭐를? 차를 해서 목적어 자리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지웠어요. 그럼 우리 지워준 격의 관계대명사 들어가지, 그치?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지금 my car 선행사가 뭡니까? 사물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그치?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 만들어줬어요. 걔를 어디다가 위치시킨다? 공통된 요소 바로 뒤에다가 위치시킨다. 그 선행사라고 부르는 친구였지, 그치?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위치시킨다. 자, 그러고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뒷문장 하는 선행사. 그럼 나의 차는 차인데 어떤 차예요? 어제 내가 샀던 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아까 생략할 수 있는 건 뭐였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였죠, 그쵸?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야? A thief stole my car 하고 원래 which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의 which를 그냥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A thief stole my car I bought yesterday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보고 뭐야, 한 문장에 원래 주어 동사 하나씩밖에 못 들어갔는데 왜 이딴 식으로 써있는 거야? 라고 화를 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화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우리는 뭘 배웠으니까요? 목관대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배웠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딸랑 써져 있으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나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생략했어 이렇게 써주지는 않잖아, 모든 글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문장 성분을 잡아갈 거예요. 자, 도둑이 stole, 훔쳤다. 근데 뭐를?
my car, 나의 자동차를 하고 문장 한번 끊겼어요. 그쵸? 자, 근데 I bought 해서 또 주어 동사가 시작되지. 그치? 자, 일단 my car 명사입니다. I도 대명사에게는 명사예요. 그럼 명사지. 그치? bought는 뭡니까? 샀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동사. 자, 그럼 문장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야? 명명동, 명사, 동사순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 동사순에 명명동이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명사와 명사 사이부터 묶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명명동이 눈에 보인다 하면 어떻게 한다? 명사와 명사 사이부터 묶어주신다. 자, 그러고 뒷문장을 봤더니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얘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 그냥 뒷문장 안은 앞에 것. 그래서 도둑이 내가 어제 샀던 차를 훔쳤어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뭐를 조심하시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체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명사, 동사순으로 나오면 명사와 명사 사이부터 묶어서 뒷문장을 봤을 때 목적어가 없다 싶으면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이다.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뒷문장 가는 앞에 것이라고 해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공통된 요소를 잡아야겠지, 그치? 자, he is a singer, she is a singer. 그녀가 가수입니다. 그리고 her voice made me annoyed 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짜증나게 해요. 화나게 해요. 자, 그럼 여기서도 공통된 요소가 잡히네요. 그쵸? 두 번 말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생략하시면 된다. 그럼 지웠어요. 자, 지워준 친구를 봤더니 her, 그녀의,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는 소유격이에요. 뭐뭐의라고 해석하는 건 뭐라고 한다?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소유격을 지웠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요. 근데 사람이니까 뭐가 들어가요? who's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who's가 여기에 쏙 들어가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문장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넣어준다 그랬어? 공통된 요소 바로 뒤에다가 넣어준다 그랬지. 선행사를 꾸며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선행사가 왜 선행사야? 바로 앞에 선행하는 명사라서 선행사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로 가져다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she, 바로 관계대명사 들어가죠. Whose voice made me annoyed. 까지 쓰고, 그러고 뭐 하는 거야? 원래 문장 써주시면 돼요. is a singer. 이렇게 문장이 바뀌게 되겠죠. 한 문장은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who's부터 어디까지가? annoyed까지가 중간에 꼽살이 낀 거지, 그치? 뭐 하려고? 앞에 있는 she를 수식하려고. 그치? 그럼 해석할 땐 뒷문장 가는 앞에 거. 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를 짜증나게 했던 그녀가 가수래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냥 뒷문장 하나 앞에 것이라고 하시면 돼요. 뭐 굳이 이거를 뭐뭐의 목소리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냥 뒷문장 하나 앞에 것 하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사물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어. 근데 둘 다일 때, 사람이나 사물 둘 다일 때 원래는 대시 쓰였잖아요, 그쵸? 근데 대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 자리에 대시 들어가면 절대로 어떻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자,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자, 뒷문장에 아무것도 지금 빠져있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서는 그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목소리가 나를 짜증나게 했는데 그녀가 가수이다 라고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는 친구였단 말이죠. 그쵸? 그럼 뭐 자리라는 거야? 뒷문장이 완벽하고 뭐뭐의라고 해석이 될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that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선생님은 이번 강의를 뭐 어떻게 찍을 거다? 출제, 포인트 맞춰서 딱딱 찍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까지는 우리가 뭘 한 거야? 서술형 문제에 대비를 한 거야. 뭐 중간중간에 추가적인 뭐 어법 지식들도 드렸지만 두 문장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객관식 문제로 나왔을 때. 자, 관계대명사가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뭐야? 어법 문제겠죠. 그쵸? 어법 문제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한테 꿀팁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5가지 정도 적어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절의 문장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어쨌든지 간에 우선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것은 뒷문장에서 주어가 빠져있거나 목적어가 빠져있거나 소유격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격의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문장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 다음에 관계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관계부사의 강의에서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랑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확연한 차이점이 있지, 그치? 그 차이점을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관계대명사만 배웠으니까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은 문장이 완벽하지 않다.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이 빠져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격의 관계대명사인지는 관계사의 뒷문장을 보고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뒷문장에서 주어를 지우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넣는 것이었고 목적어를 지우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넣는 거였지, 그치? 자, 그렇다는 말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다는 거, 뒷문장에서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거였지, 실제? 그래서 문장이 완벽하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뒷문장에 빠져있는 게 뭔지를 보면 주어가 빠져있으면 아, 얘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뒷문장에서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지 뭐를 보고 판단한다? 관계사의 뒷문장을 보고 판단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우리 아까 배웠죠?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이렇게 같이 엮여있을 때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명명,동 순서대로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경우 뭐가 쓰이지 않는다? 대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 뒷문장을 봤을 때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지 않아. 그리고 뭐뭐의라고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워. 그러면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니까 대시 안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 선행사와의 동사의 수일치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어.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그 문장 자체가 현재 시제일 때에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동사에 수일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 진짜 오질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어법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보고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하면 제 강의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살짝 넘겨서 봤다면 앞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워볼 거냐면 관계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계부사 강의 또한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